자, 안녕하십니까. 스포트라이트 그 5번째 2017년도 1월 16일 월요일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할 때가 있고 사전 녹화 작업을 해놓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입니다. GNC 에너지 편입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로 종목을 알고 기업 분석을 해놔야 이 주식에 대해서 향후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할 건가, 또는 매입을 해놨다면 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 스포트라이트 그 5번째 편입니다. GNC 에너지.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뭐 저도 잘 아는 기업이 아니었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고, 근데 몇 번 다뤄졌습니다. 2년 전에도 다룬 적이 있었고요. 이 회사랑 이제 비교할 만한 회사가 하나 있다면 비교할 만한 회사는 없어요, 상장시장에. 그러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영위를 배우다 보면, 알다 보면, 이 회사가 좀 비슷하구나라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에너지 들어갔으니까 에너지면 뭐 태양광인가? 아닌가? 네. 보도록 하죠. 너 누구니? 네, 프로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NC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회사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역시 확실히 그림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글만 보면은 모르니까. 비상용 발전기 및 열병합 발전 설비 친환경 신재생 발전기 설계 제작 및 시공. 아따 어렵다 야. 보니까 비상발전기구나. 비상발전기가 있네요. 일반 중소형 비상발전기, 대용량 비상발전기, 발전소 및 플랜트용 비상발전기. 비상발전기 감이 오죠. 일반적으로 전력 공급할 때 원활하던데 갑자기 끊기면 안 되니까 비상용으로 두는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시설도 있습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에코바이오 공부할 때 친환경 바이오 가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는 이런 회사구나. 네. 그쵸? 좀 더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비상용 발전기 도대체 뭔데? 했더니, 요 이제 화면에 나온 게 이제 그 실사 모습이죠? 디젤 엔진 및 가스 터빈용 비상발전기의 제조 및 설치, 유지와 보수. 당연하겠지. 니들이 제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설치해놓고, 만든 놈이 설치해야 되겠지. 택배기사가 와서 설치해주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주고, 또 설치하면 끝입니까? AS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우리 집에서 가전 텔레비전만 하더라도 안 되면은 AS 부르잖아요.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그런 것처럼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웃긴 게 IDC? 이거 IDC는 뭐야?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게 왜 갑자기 이거 뭐 기계 설비 쪽에 있는 애들인 것 같은데 무슨 IT 인터넷 이쪽에 하고 나오지? 이게 주목할 회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보니까 KT 여의도 IDC 센터, NH 통합 IT 센터. 그치. 생각을 해보자고요. IT 업체들도 전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회사보다도 예를 들어서 동네 구멍가게에서 전기가 나갔어. 깜깜해. 그럼 촛불 키면 돼. 그쵸? 아니면 프레시 키면 돼요.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그런데 IT 업체들은 끊임없이 컴퓨터가 들어와.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도 이 사무실에 전기가 끊겨버려. 화딱지 나고 열 나는 거죠. 나 지금 주문 넣어야 돼! 주문 넣어야 되는데 전기 끊었어. 화나는 거죠. 손해피해, 배상해야 될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멀쩡한데, 이거 뭐 증권사가, 서버가 다운돼 버렸네? 서버가? 증권사에서 데이터 제공 안 해주네?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전쟁터가 되는 거죠. 뭐 전쟁터가 뭐 폭격기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도 뭐 전쟁이라면 뭐 폭격기 떨어져야 되지만 폭격기 안 떨어져도 암흑천지가 돼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쪽에 많이 쓰이겠구나.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손님 받아오는데 전기 끊겼어. 난리 나는 거죠. 손님들이 우왕좌왕하고 뭐 엘리베이터 갇혔어요. 그래서 항상 이 비상용 발전기는 필요한 거겠죠. IT 건물뿐 아니라 대형 건물, 복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다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 회사 괜찮네. 왜?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볼까요? 상식적으로 추론해보자고. 그러면 대형 건물이나 꼭 IT 관련된 센터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대형 복합 건물에도 또 일반 회사에도 어디든 다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필요한 거죠. 분산형 열병합 발전 시설입니다. 열병합 발전 시설은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거죠. 왜 이 열병합 발전하겠어요? 에너지 효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거나 또 이런 효율성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열병합 발전이 있는데 열병합 발전에 보면 국내 최대 용량의 가스 엔진이 뭐 청수, 세스 추가 시공 뭐 얘기하고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울시 신청사라든가 이런데 시설을 또 공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것도 해놓은 것 같아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세 번째 사업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대체 뭐가 친환경이냐? 사실 친환경, 이 회사 이름은 친환경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 하지만 이 회사의 친환경은,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게 보면, 하수 종말철이라든가, 수도권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하면은 여기 인천 쪽에 있죠? 예? 그 매립지에 뭐, 화해단지 뭐죠? 갑자기, 무슨 랜드라? 드림랜드인가 무슨 랜드인가 해서 해놨는데, 수도권 매립. 쓰레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가지고 에너지를 친환경 쪽으로. 쓰레기 가지고 어떤 발전 시설을 또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에요. 근데 셋 다 결국 전기, 발전,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는 비상발전이고, 하나는 열병합이고, 하나는 폐기물 같은 경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 회사 매출이 어디가 더 많이 나오나 했더니 딱 보시다 지금까지 봤다시피 제일 먼저 많이 나온 게 비상용 발전 쪽이잖아요. 그렇죠? IDC 및 R&D 센터, 그렇죠? 대형 복합 쇼핑센터, 그렇죠? 주택 및 일반 건축물, 요게 아주 뭐 많이 나오죠. 주로. 근데 최근에 발전소 플랜트, 이 플랜트 이거 기분 나빠, 그렇죠? 플랜트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또 급격히 증가했다가 소강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IDC 센터라든가 복합센터라든가 주택, 뭐, 꾸준하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력 매출이. 좀 더 이 회사의 그 공시 내용에서, 발췌해 온 건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사업이라고 해서 비상발전기 사업은 IDC 및 R&D 센터, 발전소 및 플랜트, 대형 복합 쇼핑몰, 주택 및 일반. 거의 그럼 이 회사는 이 매출이 대다수인가 본데요. 네, 이 회사의 주 매출입니다. 이게 주력 매출이에요. 엔진 타입은 디젤 엔진, 가스터빈. 그러니까 다 보면 디젤 엔진, 가스터빈, 디젤 엔진, 가스터빈. 디젤 엔진, 가스터빈, 이 회사. 지금까지 개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열병합 사업이라든가, 요 신재생 에너지가 좀 나오죠. 요 신재생 에너지 보면요, 발전시설에 창원에 계시는, 여기, 시청하신 분들 계시는데, 창원 덕동이라고 있나요? 덕동? 매립가스 발전소? 구미 구포 매립가스 발전소? 청주 바이오가스 발전소? 수도권에도 있고요. 동두천에도 있네요. 본인들이 시설 투자해놓은 데가, 시설해놓은 데가. 자, 비상용 발전기, 최근에 금융권에서 이 IDC 센터 이전 및 증설합니다. 이전을 한다는 건 증설하고 똑같은 효과거든. 왜? 오히려 더 좋은 효과죠.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옮겨야 되는데, 뭐, 우리 이삿집 할 때는 이사 비용 안 들어갑니까? 똑같지? 그럼 IDC 센터 저거 옮기려면 비상용 발전기 새로 기존에 거 갖다 뜯어 옮기던, 아니면 새롭게 기양하는 거 새벽지로 합시다. 집에 뜯어가지고 하지 말고, 집에 그 전에 쓰던 장판 가지고 깔지 말고, 새로운 거 합시다. 기분 좋게. 그런 것처럼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거나, 신규 시설이 투자되거나, 아니면 기존 거를 옮기더라도 설치,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회사한테 좋은 거겠죠. 옮겨라, 많이 옮겨라. 뭐 하나금융, KB금융, 은행권들이 좀 움직이죠. 청라 쪽으로 옮기는 금융센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청사도 마찬가지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공기관도 옮기고, 이 회사한테는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바로 여기서 나와. 음식물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따라. 해양 투기 금지예요. 왜 우리 한번 뉴스에도 나오고 뭐 탐사보도에 나왔지만은 배 타고 나가도 몇 킬로미터 멀리 버리라고 하는데 가다가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다 버리고 돌아온다고 문제 생겼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양 투기물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음식물 함부로 버리지 마라. 앞으로 가면갈수록 환경에 대해서는 더 이슈화 될 거고, 그런 것이 규제가 되면 결국 이 회사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 어차피 나오는 음식물인데 그 누군가는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 돼지가 다 꿀꿀꿀꿀 다 먹어버리던가, 집에 돼지 2마리씩은 무조건 키우기 운동을 하던가. 그럼 얼마나 친환경이야? 집에 나오는 음식물은 무조건 다 돼지가 먹으니까. 아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법으로 규제를. 집에서 돼지 5마리 키우기,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돼지 키우기 하면 아마 음식물 쓰레기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친환경이죠. 네.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누군가가 해줘야 되거든. 그런 업체가 필요한데 이 관련된 회사가 이 회사다. 이거랑 비슷한 회사 또 누구냐? 에코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너의 관상을 봤으니까 그래 어떤지 한번 사주팔자 한번 또 뜯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비상용 발전기 사업 영역을 좀 보니까요, 어떻게 흘러가나 했더니 디젤엔진, 가스엔진, 가스터빈으로 해서 발전기 세트를 만들고 운전을 하고 그걸 부가제품 집어넣고 제어 시스템하고 설계 시공하고 이렇게 완료 딱 되는 거죠. 뭐 병원도 들어가고 대형 쇼핑몰, 플랜트, IDC 센터. IDC 센터는 한마디로 인터넷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 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택 및 큰 건축물들,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 어디든 다 들어가겠구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오피스텔들도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 몇 년 전이었죠? 2011년도, 12년도에 전기 딱 나가가지고요. 막 다 지역별로 막 불 꺼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낮에. 예, 그럴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설을 설치를 해놔야 되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IT 업체들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네이버라든가? 서버 다운되면 죽는 거지. KT 이런 데도. 웬만한 다 있다냐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상용 발전기 IT 분야 시장이 급성장한다. 일반 이런 건축물이나 대형 쇼핑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당연히 IT 업체들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특히 여름철에 이 비상용 발전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냥 우리 여름철에 전기 많이 쓰잖아요. 에어컨 때문에. 예. 자, 비상용 발전기 신규 수요 급증 전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해외 업체들도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한다고. 한때 그게 지금 진행되는지 정확히는 지금 확인 안 되는데, MS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얼마 투자하겠다는 얘기 한번 나와서도 엄청난 또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이 회사가 최근 4년간에 IT 분야 수주 실적을 보면 다른 경쟁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독점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ID 센터 증서라든가 투자라든가 또는 뭐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넘버원, 다른 업체보다 확실히 압도적으로 경쟁업체들보다 시장 지배력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IT 센터들이 계속해서 투자가 된다면 이 회사에는 당연히 매출 증대에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NH 통합 IT 센터 비상용 가스터빈 발전기의 공급의 의미인데요. 뭐 이런 이제 최근에 이슈화가 되는 것들. 그러면 이 IT 센터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결국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SNS, 카톡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계속해서 깔리는 것,
주식 투자도 이제 컴퓨터에서 하지 않고 모바일로 한다라는 것, 은행도 마찬가지, 인터넷 은행까지 생긴다라는 것, 이거 생각해 보니까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그럴수록 ID 센터의 구축 현황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D 센터라는 것은 어떤 서버의 호텔 같은 역할이에요. 서버를 더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앞으로 시장성이 좋을 수밖에요. 단 그것이 속도가 얼마나 증가될지 약간 그런 미시적인 부분에서의 오차범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온다면 분명 시장 규모는 성장이거든. 그럼 그 시장 규모가 성장 안에서 1등 기업이 되면 좋겠죠. 또는 1등 기업이 아니라도 돈 잘 벌면 좋겠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짜장면 먹어. 그럼 짬뽕 장사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짜장면 장사해야지. 짬뽕은 아무도 안 먹는데 미쳤다고 짬뽕 장사하고 있나? 굶어 죽으려고? 남들이 다 짜장면만 먹어. 1000명 중에서 1000명이 짜장면 먹어요. 한 명도 짬뽕을 안 먹어. 그럼 짬뽕집 없어서 짜장면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성장성에 있어서 시장 규모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죠. 남들이 다 짜장면집 하는데 짬뽕집이 없어. 그럴 때 살아남은 짬뽕집은 나중에 대박 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이 회사와 관련된 저 IT 센터, IDC 발전, 비상발전 설비는 시장성 자체가 일단 밝다는 얘기예요. 왜? 기존 IT 업체들이 계속 증설 투자를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왜? 모바일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아직까지 사물인터넷이 너무 빨라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 생활에 대중화되고 상용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 사물인터넷까지 한다면은 시장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아니 사물인터넷이 데이터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면, 통하지 않으면 그게 사물인터넷이요? 죽은 그게지. 그럼 돌덩어리지. 응? 쇳덩어리나 뭐 이렇게 IT 그냥 응? 장난감이죠. 그래서 꼭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또한 모바일로 주문결제 많이들 하시죠. 모바일로 주문결제가 엄청납니다. 근데 모바일 주문결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그 데이터도 필요하거든. 허허, 지금 이 회사 논았네. 근데 이 회사보다 더 논한 회사들이 이제 그런 관련된 데이터 관련돼서 또 있어요. 그런 업체들도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열병합 발전으로 가보세요. 열병합 발전하니까 이 열병합 발전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매력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이 회사 이제 자랑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IR 이렇게 보면은 글쎄 뭐 너네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병합이. 그래서 뭐 엄청나게 할 건 없고 이것이 열병합 발전이 이제 그냥 캐시카우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유지만 하면 괜찮아요. 유지만. 엄청나게 지금 당장 뭐 이것이 성장성이 돋보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런 거에 따른 종종 어서 뭐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온다면 해외에서 하든 그러면 이제 또 중간중간에 뿅뿅뿅 한바구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너스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병합 발전 시스템 이 회사의 성장의 주력은 아니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회사 내에서도 뭐 좋게는 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뿅망치 정도 중간에 별 사탕 뚝뚝 떨어지면 받아 먹으면 맛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병합 발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장 전망을 얘기하는데 뭐 이 회사가 그렇게 핵심적인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돼야 돼요. 왜냐? 아 쓰레기 누구나 다 갖다 버리는데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으면 굳이 이거 신경 쓰겠어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서로가 우리 동네에 쓰레기 버리지 마요. 전봇대 밑에 쓰레기 버렸다가는 확 잘라버릴게요. 이래버리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정책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정책을 키운다면 이 회사는 정책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왜?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지금 이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거는 향후에 쓰레기가 돈이 된다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땐 쓰레기가 돈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경험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똥찌개 지고서 똥 퍼날라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시골에 살진 않았습니다만 경험이 있거든요. 어우, 못할 짓이야. 냄새가 확 빼. 그런데 이게 돈이 된다니까요, 이제. 남들이 봤을 때 비웃겠지. 하지만 폐기물, 이거 돈 됩니다. 앞으로 넘쳐나는 거 어쩔게요. 요즘 각각의 가정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보시면요, 쓰레기가 주말만 지나면 엄청나게 넘쳐나요. 음식물 버리는 거 엄청나요, 식당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서 식당에서 음식 먹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국물 하나, 밑반찬 하나도 안 남기고 쫙 먹고 나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럼 그건 다 어디로 가? 다음 손님이 먹나? 아니지, 버려야죠. 이제 조금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장분들이 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해서 가져가긴 합니다. 돼지도 주려고. 근데 도심에서는 드물거든. 근데 이 회사가 그게 관련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 수도권의 메리가스라든가, 특히 수도권 쪽에서 메리가스에 투자를 하는데, 이 수도권 메리가스 부분에 있어서 에코바이오하고 이 회사가 둘이 치열하죠. CNC에너지 둘이. 특히 에코바이오가 이쪽은 좀 더 앞서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사업 내용을 보면. 근데 이것도 이 회사도 주목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그럼 이 회사의 세 가지 중에서 주목해야 될 건 우선순위는 뭐냐? 우선 IDC 센터예요. 비상발전. 그 다음에 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예요. 세 번째가 열병합이라고 봐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은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폐자원을 통해서 자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시대에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결국에 정부 정책이거든요. 정부에서 어떠한 발언 정책을 하느냐. 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폐기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뒷받침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거죠.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뭐 야, 남들도 쓰레기 버리는데 뭐 굳이 내가 돈 들여가면서까지 버릴 필요 있어? 라고 한다면 쓰레기 봉투 안 사죠. 그런데 무조건 다 쓰레기 봉투 사야 된다라고 규제를 해버리면 다 사겠죠. 그렇게 해도 지금 몰래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양심적으로.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인데 정책적인 부분은 확정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친환경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은 현 여당보다는 야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례를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꼭 여권이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우호적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축산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하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회사가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에 해당되는 업체다. 유사업체, 경쟁업체, 에코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지금까지 봤는데 도대체 그 중요한 IDC 센터가 뭐냐? 이런 게 IDC 센터예요. 들어는 가보셨습니까? 아마 들어가 본 적은 없을 거고요. 아마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종종 나왔을 겁니다. 이런 통신망 장비들이 쫙 인대어 막 가가지고 거기서 도둑놈들이도 뭐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을 거예요. 이런 센터를 IDC 센터라고 해요. 인터넷 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금 보면요.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요. 은행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게임 회사도 있을 거고요. 통신 회사도 있을 거고요. 에너지 회사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 IDC 센터가 필요합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거든. 쉽게 해서 모바일로 주문전을 하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깔려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사무실 나 창업했다 그러면 책상 갖다 놓고 있으면 끝이야. 근데 지금은 컴퓨터 갖다 놔야 돼. 컴퓨터만 있어야 되나? 서버도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모든 서버를 관리하는 기업이 키워서 자사의 서버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행에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꼭 필요한 거죠. 발전기 방식에 있어서요. 최근에 국내 데이터 센터의 주력 분야인데요. 디젤 발전기가 가장 많아요. 가스터빈하고. 이 회사가 아까 보셨다시피 디젤 발전기랑 가스터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 IT 서비스 업체들과 통신사업자, 정부 공공기관, 뭐 금융기관 이 네 군데 기관이 거의 대부분 다 이 데이터 센터의 비율이 높은 업종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음식 장사,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굳이 뭐 IT 센터 이렇게 쭉 하겠어요? 아니죠. 예.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나의 사진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 IDC 센터가 설립이 되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서버, 스토리지, 소화기, 네트워크, 배터리, 발전기, STX, UPS, PDU, 고효율 펌프, 항온 항습기, 냉각탑. ID 센터 하나를 구축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버는 이런 서버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우리 국내 제품보다는 해외 제품들이 많이 쓰는 거죠. 스토리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 모르겠네. 여기 아마 네트워크 장비 쪽에 다산 네트워크하고 유비쿼스하고 오이솔루션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다. 배터리, 맞아. 배터리도 필요하겠지. 세방전지, 한국전지가 들어가는구나. 여기 발전기 이거죠? 이게 보국전기 공업하고 대여발전기가 있는데 바로 GNC 에너지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D 센터는 한번 설립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제 계속 증축하거나 이전할 때 더 큰 효과를 불러오겠죠. 그리고 한번 또 공급을 하고 나면 계속 설비 유지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래처하고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둬도 IDC 센터의 증가 추세일 때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증가하는지 보시죠. 여기 신성에너지 나오고 유비쿼스 나오고 다산네트워크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은요 매년 10%대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10%대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거. 시장 규모 자체도 상당히 커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이러한 데이터의 빅데이터 클라우딩 하면서 계속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상당해요. 시장 규모로서 성장률도 다른 기관에서 나온 거는 이제 15%대의 성장률을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누적으로 이제 최근 거였는데 보면은 이 누적으로 이제 130건 정도 되죠. 신규 센터도 그렇고요. 점진적으로 계속 추가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과거보다 확실히 좀 더 빨라지고 있다. 조금씩 소폭적으로 점진적 속도가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제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의 매립지 은폐수 바이오 가스 시설인데요.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기업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거에서 공사한다 그러면 어디 회사가 담당해요? 물어볼 만한 거예요. 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저런 설립이 계속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NC 에너지의 스토리텔링의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핵심은 IDC 센터예요. IDC 센터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높아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거의 이전 및 증가 추세일 때 비상발전용 설비가 이 회사께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게 이 회사의 주력이라고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메리가스 발전에 대한 친환경 정책이에요. 이거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람 타고 훨훨 갈 수 있는 거고, 정책이 안 나와주면 그냥 뭐 기존의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나아지겠죠.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면 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규제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이쪽에 좀 더 시장성 열어버리겠다, 투자를 하겠다, 공공기관에 나서서 하겠다, 그럼 이 회사는 대박 나는 거죠. 왜? 평균의 시장 규모보다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럼 나눠먹게 하겠죠, 뭐 경쟁업체랑. 그리고 이 회사의 팩트, 굉장히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줘요.
영업이익이 제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0%대에 육박을 해요. 재무구조 굉장히 탄탄해요. 부채 비율 거의 없어요. 아이 설마요? 네,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전달받는 정보, 전자공시라든가 HTS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부채 비율 40%, 유보율 1400%, 영업이익률 8에서 10%대. 와우. PBR 1배네? 여기서 1배는 그 1배가 아니고요. 배당도 주네? 네. 매출은 685, 724억, 1100억, 2015년까지, 2016년도 3분기까지 299, 192니까 대략 591억 정도 되죠? 591억에다가 254억 하니까 거의 900억. 1000억대 또 육박하겠네? 이 회사가요, 1989년도부터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대요. 매출이 계속 증가했다는 거예요. 27년간. 그것도 대단히 높게 평가해 줄 만하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투자 의견, 기술적 분석까지 해서 다 의견하면 점수 5점 만점에 5점 줍니다. GNC 에너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영역의 주가 평가 상황이라고 봐요. 저평가 영역의 주가 상황. 그러니까 시장에 잘 모르는 거지. 얘가 뭐야 도대체. 몬에너지 얘는 또 야 쟤도 뭐 태양광인가 보다. 일반인들이 모르겠지. 잘 모르죠. 뭐 그렇다고 텔레비전 광고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 아니 뭐 PPL 뭐 드라마에다가 협찬 광고하는 회사도 아니고 알 수가 없지. 일반 소비자들하고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경쟁업체 대비 시장 지배력이 아까 보셨다시피 높아요. 비상발전용 쪽에서. 그러니까 비상발전용 쪽 뭐 하면은 10이면 7개가 다 이 회사가 공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업 영입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 부분이 정책적인 성장 관련 사업이라. 왜 앞으로 환경을 더 주목하면 주목할지 뒤로 내팽개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효율성이 있어서도 열병합 부분이 주목될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3년도. 근데 이 회사 실적을 보시면 2013년도, 14년도에 영업이익이 58억, 53억.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냥 정체였죠? 두나? 2015년도에 92억이고요. 전년도 3분기까지 합하면은 지금 87억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도, 16년도는 거의 90억에도 100억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증가했잖아요, 분명. 2013년도, 14년은 정체였지만. 그런데 2013년도 종가가 대략 7천원 근처, 2014년도 연말 종가가 7천원 근처예요. 이해가 돼. 2014년도는 추론해보면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해서 상장되고 나서 와 부여를 받았는데 웬걸 뚜껑이었더니 야 2014년도보다도 못하잖아. 에이씨 또 속았어. 그럴 수 있어. 실망 매물이 떨어질 수 있어. 2015년도 근데 야 2015년도 실적 좋은데 영업이익이 거의 더블이야. 야 2016년도 좋아. 그러면 2016년도랑 15년도랑 4분기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못해도 8천원대 유지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8천원도 유지 못하면 안 되겠죠. 이상한 거겠죠. 그러니까 2013년도 14년도에 상장 이후에 실적 영업이익을 보면 분명 50억 원대였는데 2년 연속 15, 16년도는 거의 100억 전후대거든요. 그렇다면 실적 대비해서 이 회사가 주가가 못 올라갈 만한 이유가 합리적일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뭐 재무구조가 개판이고 채무가 많고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특별히 숨겨져 있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회사 주식이요. 상장 주식이 800만 주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최대주주가 뭐 꽉 쥐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통 주식이 또 적은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9,000원과 만원대에 왔다 갔다 하겠죠. 7,000원을 재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뭐 희박하다고 봐요. 많이 시장 때문에 회사 내용에 문제에 있어서 7,000원 이탈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시장 때문에 흔들어놓는다면 뭐 8,000원 초반이나 올 수는 있겠지만 그닥 안 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는 전년도 영업이익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번도 역성장이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27년간. 그렇다면 올해 2017년도에 전년도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아니면 보합의 유지 상황이라도. 그렇다면 이 회사는 지금 주가는 오름을 언제 탈지 그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분명 알아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GNC 에너지는 100세 인생이다 전해라. 뭐 이해란 씨가 노래는 참 잘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그죠? 노래는 참 잘하는 거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근데 뜨질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 하나로 그냥 대박 쳤죠. 정말 대박 쳤어요. 그래서 GNC 에너지는 100세 인생이다 전해라 이다 이거예요. 한마디 표현으로. 언제 뜨긴 틀 텐데 젊은 날에 뜰지 아니면 이해란 씨처럼 조금은 뒤늦게 뜰지 이 차이점이라고요. 그래서 GNC 에너지는요. 잠시 코멘트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만 이 노래 한 곡 듣고 즐겁게 마치겠습니다. 이해란의 100세 인생. 그래서 GNC 에너지는 사업 내에 있어서는 저는 점수 5점을 준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트라이트 5번째 GNC 에너지였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대충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하리라 하리라 네, 이렇게 해서 GNC 에너지 스포트라이트 5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에 쏙 남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또 이런 멘트를 해줘야 되네요. 네.